그 제가 사실 그 한찬식 한모 검사장이 이제 한모 검사장의 그 인사 관련해서는 제가 6월 7일 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이 설마 조성은 말을 반신반의했는데 에이 설마 막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반갑습니다. 네, 우연하게님, 조성은님 어떻게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고발사주 사건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데요. 제가 그 페이스북부터 보셨던 분들은 제가 5년 동안 그들의 집단과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인성인지 제가,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저가 이제 막 그때, 고발사주 사건 때. 제가 이제 뭐라고 하더라? 국정원 요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국정원 필요 없어요. 뭐 하고 있는지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지금도 다 알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은이님들 반갑습니다. 이둑스님 오랜만입니다. 이번에도 오셨죠? 네. 그, 업된 윤 시즌2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서도 오십시오. 다들.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송 보신 분들, 제가 그 방송을 주로 사실 정치 얘기는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했죠.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했고, 오히려 검찰격을 사실, 윤석열 내란 때는, 그 대선 때까지는 사실 거의 윤석열 내란 재판 관련한 얘기가 주로 이제 그 주된 내용들이었고, 오히려 제가 사실, 검찰개혁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시기가 언제부터였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검사 인사 때부터였어요. 제가 그때부터 거의 우리 방송의 절반을 검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런 겁니다. 이제 검찰이 뭐가 중요하냐, 민생이 중요하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우아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는데 네, 오늘은 야외입니다. 야외고요. 너무 막 어둡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검찰과 거래가 맞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권력을 지향하는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심리가 무엇일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것, 왜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남의 심리를 분석해서 뭐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애써 그 선회를 하려고 하셨으니까, 애써 선회를 하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애써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행동 분석을 할 때 어떤 객관적인 그 사람이 나타나는 언어와 행동과 표정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누적적인 발언들을 전제로 해서 이제 늘 그 분석을 하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분석을 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워낙 극적이었잖아요. 그 윤석열 내란, 12월 3일날 갑자기 터졌던 내란, 그리고 굉장히 이제 또 극적이었던 막 뭐 체포랑 어디 뭐 저기 백령도 갖다 묻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영현백 그 시체 가방 막 12,000개 준비했다 그러고, 그 윤석이 막 등장을 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사실 공포심도 많고, 거기에서 어떤 이재명이라는 이 야당 대표이자 어쨌든 그 대선 주자이자 그 차기 권력의 대상자는 굉장히 약간 메시아적으로 이제 돌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서 사실 제가 그때 담탄 없는 그 순간부터 어쩔 수 없이 이제 운명이 그 이재명 대통령으로 가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듯이, 그게 이제 그 굉장히 극적인, 저도 여러분 제가 국가적인 비극이나 막 극적인 데서 제가 담탄 오면 제가 담 넘고 막 그러면은 저도 엄청 막 영웅 같아 보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쵸?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늘 얘기했던 거는 그렇죠.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좋다 싫다가 아니라
제가 2021년 9월 달에 이제 고발사주 사건을 하면서 이 검찰 범죄에 대한 그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입장을 계속 봤단 말이야. 계속 봤었고, 그리고 지난 그 윤석열 3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 검찰에 대한 발언 이런 것도 내가 계속 지켜봤죠. 그리고 검찰에 대한 그 이제 막 그 이야기했던 그 과정들도 사실 지켜봤고. 근데 저는 이거 왜 어떻게 알았어요? 조성은 막, 막 신기 있어. 조성은 막, 소름 끼쳐. 막, 주스트라다무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제가 촉이 좋기도 하고, 촉이 좋은 거는 관찰력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 탈당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아무 당도 입당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탈당을 한다고 해서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그러니까 저는 약간 싸움을 해왔잖아요. 저는 여러분, 제가 본투비 싸움꾼은 아닙니다만, 운명적으로 약간은 그런가 봐요. 제가 이제 안철수가 제일 싫었거든요. 안철수가 제일 싫었다고, 난 안철수 너무너무 싫었는데, 부득이하게 안철수 당에서 공천심사위원을 해달라고 이제 제안이 온 거죠. 그리고 안철수가 이제 안철수랑 같은 당이 돼버렸고, 그래서 근데 그때도 안철수가 저질렀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 호남이라는 그 굉장히 귀한 그 정치적 자산과 중진들이라는 그 귀한 자산과 이런 것들을 다, 또 안철수 당은, 국민의당은 그때는 이제 지금 민주당처럼 여러 정치인들 당이 아니라 온전히 안철수 당이었잖아요. 근데도 자기가 지시하는 몇 명의 막 사람들, 예 하는 초선들만 데리고 정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중진들 다 쫓아내고. 뭐 거기 안에 이현주 의원도 있었고, 거기에서 안철수 따라다니던 광주에 공천 신청했던 이건태도 있었고, 지금 뭐 반절은 반절은 국민의힘을 갔고요. 반절은 이제 안철수 개인적으로 따라다니고, 한 3분의 1은 따라다니고, 3분의 2는 민주당으로 돌아왔죠. 근데 지금 돌아오면서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반문, 친명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 너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다 공천 심사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되게 기억력이 좋거든요. 나와서 하는 재미가 있네요. 제가 막 강을 보고 막 푸른 나무로 경치 오늘 너무 좋은데, 이거 보니까 막 그때 생각이 막 새록새록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앞으로 전국이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민주당 정부를 세우는 게 제 뜻도 아니고, 저는 검찰 개혁이 제 뜻이었어요. 검찰이 감히 정치적 중립을 훼손을 하고 총선을 개입해도 괜찮은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그 고발사주 사건을 했던 거지, 제가 왜 그걸 했겠어요. 그래서 그 검사들 다 처벌받고, 그 사건 한동훈이 했던 거 본범죄자인 거를 밝혀내고, 한동훈이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금 내란 때문에 이 죄까지 오지도 못하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세 범죄자들은 처벌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은폐했던 그 검사들이 저질렀던 죄도 엄청 커요. 그냥 저지른 게 아니라 허위 처분부터 시작해서 증거인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조작 기소부터 시작해서 이 짓거리를 저는 당하기도 했지만 그걸 계속 관찰하고, 전 그거 자료를 다 모아왔단 말이에요. 다 모아가지고 이번에 법무부 정성호 장관 들어서자마자 장관 징계징정을 냈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승진을 했어요, 2주 뒤에. 저는 그 과정을 쭉 본 거예요, 이번 인사들에서. 와, 진짜 반정부 채널이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인사를 했는지를 알고 반정부 타령하기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윤석열 수준의 인사를 해놓고는 우리가 친명처럼 이재명 대통령 만세 불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심각합니다. 이번 한찬진 수석은 제가 6월 7일도 얘기를 했지만 그건 진짜 문제가 될 겁니다. 저 오늘 아침에, 그래서 네,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바뀌고 멀어서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나중에 그 뭐지 방송 끝나고 나서 다 이렇게 그 제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그 사실 제가 이제 그 저번 달 5월 4월 말 정도에 그 민정수석이 이제 몇 명, 한 3, 4명이 그때는 얘기가 나왔어요. 3, 4명이 나왔고, 사실 그 제가 6월 7일 날 6월 7일 날 그때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지만 제가 설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2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되지 않겠나 했던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그 6월 7일 방송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차기 민정수석이라고 언급된 사람은 진짜 친윤 중에 친윤 검사보다 더 잘못됐다. 그거는 정말 아니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그럼 제가 한찬식과 봉욱을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었지만, 봉욱과 한찬식, 봉욱 vs 한찬식, 어떤 차이냐면, 여러분, 적대감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봉욱 민정수석은 사람이 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함부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왜곡은 하지 않잖아요. 제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뭐 누구는 사람은 좋다, 근데 이상한 짓을 자꾸 해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제가 이제 막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봉욱 민정수석은 중요 사건에 막 수사를 하고 막 파헤치고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 근데 굉장히 검찰주의자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원하는 사람을 많고, 검찰권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강화시키려는 사람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이 김학의 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갈등의 요인이 될 거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지난 뭐 민정수석 발표 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광수 민정수석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이번 한찬식 민정수석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은 직접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직접 수사를 했고, 직접 관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직접 그 수사를 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를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했던 게 조국 사태 이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표적 사건이 있었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러니까 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그 박근혜 정부에서 탄핵을 당하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을 때 이제 그 환경부 이제 어떤 그 산하 기관이든 이제 뭐 부처 인사든 인사가 완전히 친박 인사들이 이제 꽤 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그 평가를 했겠죠.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이랑 이렇게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장관이랑 이제 뭐 평가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일부러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그 인사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그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작성한 그 환경부 장관 김은경과 이제 그 인사비서관이랑 거기에서 이제 죄가 된다라고 해서 이게 직권남용이랑 이런 부분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를 이제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한 게 사실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이제 지휘하고 진두지휘했던 것이 이제 한찬식 지금 검사장이었죠. 거기에서 2차장 거기에서 차장 검사가 누구더라? 아까 지금 성상원. 제가 이번에 그 검찰 오적이라고 해가지고 성상원,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문재인을 표적 수사했던 친윤 범죄 검사들은 다 영전을 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했던 그 친윤 범죄 검사들은 전부 다 좌천을 시키고 아니면 그 사표 받고. 성상원이 사실 검찰국장 되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진짜 악명이 높아요. 그것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때 거의 이제 그 모든 이제 그 행동대장 같은 거를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지금 그 검찰 이재명 정부 초대 검찰국장을 안 쳤어요. 초대 국장을 안 쳤고, 지금은 남부지검장으로 갔습니다. 남부지검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검사장을 시키고 있는 이재명 정부라서 제가 좋은 소리가 나오지가 않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인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 지금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검찰 권력, 사정 권력이라는 것은 인사권이죠. 첫 번째는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인사권이고, 그리고 그 방향성이 사실은 검찰 사정기관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뭐 새날이나 여기 나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대통령은 인사로 굉장히 일관된 메시지를 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거죠. 어떤 거냐.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평가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평가를 했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열등감에 빠져있는 검찰 인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저번에 B급 시다라는 굉장히 좀 비속어까지 사용을 해가면서, 지금 이제 이재명 검찰이, 그러니까 차라리 윤석열 때는 제일 잘 나가던, 그리고 가장 에이스라고 평가받던 그런 검사들을 포진시켜가지고 검찰 정권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금 검사장 혹은 이제 대검차장 했던 노만성 뭐 이런 초기의 정부 인사들은 거기 안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같은 테이블에서 밥 못 먹었던 애들, 저 옆에서 이제 뒤쪽 테이블에서 밥 먹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 됐다가 이제 대검차장 자리 주고 검사장 주고 이랬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검찰에 대한 태도는 이거예요. 야, 너네 나랑 놀지 않을래? 너네가 무시하던 내가 이제 대장이 됐어. 너네들이 대장으로 모시던 사람들 이제 다 죽었거든. 그러니까 너네 나랑 놀아주지 않을래? 이런 태도였다고요. 그거 보고 약간 찐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근데 더 웃긴 거. 근데 그거에서 뭐가 문제냐면, 그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개무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이 범죄 너놈이.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게 이제 내가 친윤 범죄 검사로 남을지언정 니놈 밑에는 안 기어 들어가지 하면서 다 검사장들이랑 다 사표 쓰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지어 윤석열한테 충성을 다 지켰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검사 범죄들은 밝히고 손대지도 못했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김앤장에 대한 어떤 열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그냥 사실 김앤장은 김앤장이죠. 그러니까 나는 뭐 김앤장을 특별하게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에이스 로펌이면 로펌인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이너서클에 대한 되게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사정기관에서 딴 행정공무원들은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이 안 돼서 권위를 빌려오려고 쓴 게 친윤 범죄 검사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 행사를 할 때 취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 사람은 권력을 굳이 행해야 되는 그 시점에 저런 선택을 하네? 라는 것들을 이제 저는 발견을 한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용인이 되는 수준이 있고 용인이 안 되는 수준이 있죠. 근데 이제 선을 넘었다고요. 이재명 대통령, 제가 수많은 이제 정부의 많은 인사들 중에서 왜 검찰 인사 하나 가지고 그렇게 뭐 소위 말하면 까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직전이 검찰 정권이다. 검찰 정권 심지어 내란까지 저질렀다. 그리고 검찰들이 이제 해서 법을 왜곡시키고 허위 수사, 조작 수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를 다 망가뜨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의 거대 악으로 규정을 하고 이 정권 교체를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대통령이 되자마자 선택을 한 게 집단 안에서의 그것을, 그들은 제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안타까운 거 뭐냐면, 그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문제가 되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적대감을 넘어서 되게 무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무시를 한다고요. 개무시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을,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난 저것을 쟤네들 내 밑에 두면은 나는 저것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는 그런 대통령처럼 보이겠지? 라는, 권력이 능한 대통령처럼 보이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망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들은 아무도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 왜 저러냐? 라는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수사 검사가 자기가 표적을 했던 그 인사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적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게 그냥 일개 잡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경찰이든 뭐 검사든 뭐 어떤 막 거대한 이제 막 뭐 살인범이라든지 아니면 꼭 잡아대는 저놈 반드시 잡아넣겠다라는 그런 이제 범죄자를 타겟으로 하면 이 사람들은 막 10년, 20년 가도 막 악착같이 잡아서 들리잖아요. 그런 적대감이 있다고요. 그런 적대감이 있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 적대감이 있는데, 이 봉욱 민정수석은 한창식과 뭐가 다르냐면, 봉욱 민정수석은, 노무현 수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문재인 수사라든지, 오히려 문재인 때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니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상 더 이상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능동적인 수사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봉욱 민정수석은 그나마 젠틀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왔다고요. 그럼에도 이런 이제 굉장히 개혁을 할 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됐다라고 평가를 받는 건데, 한찬식 민정수석 이번에 내정된 그 사람은, 직접 수사를 했다고요. 문재인에 대해서 표적 수사를 하고,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표적 수사를 하고, 뭐 드루킹부터 수사를 하고. 근데 이게 뭐 유죄 나왔으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는 유죄 사건도 다 맞는 말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노무현 재단에서 해촉당한 이제 유시민 편에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제가 그때 얘기를 한 게,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권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을 단순히 자기의 그러니까 수사권과 이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소 취소를 위해서 검찰한테 수사권을 줄 테니까 공소 취소해줘, 이런 어떤 딜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나 지금까지 했던 어떤 행정가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내용 안에서는 저는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 행태가 보이잖아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그걸 사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태도처럼 보여요. 그래서 전 근데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적개심이나 주변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적개심이, 제가 내란 세력을 일관되게 향했으면 제가 이런 우려를 얘기도 안 했죠.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지금 문조 털레유 하면서 지금 했던 거, 유시민 장관이나 노무현 재단한테까지, 그리고 그 측근이라고 했던 사람이 정말 진영 안에서는 금기시 되던 그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이제 넘어가는 것들을 낄낄거리면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 적개심이 어디로 향할까 했더니, 참 내부의 진영일 수도 있겠다. 그 타겟이 그 칼을 내란 세력들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진보 세력이 생각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물론 정치 안에서 적이라고 규정하는 건 좀 웃기지만, 어쨌든 내란까지 저질렀던 저 반헌정 세력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같은 진영 안에서의 어떤 사람이 타겟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전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인사를 보면서 제가 아침에 되게 웃겼죠. 제가 오전에 1시간, 오늘 제가 밖을 이래가지고 발표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민정수석 진짜 한찬식이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인사 발표할지 아무도 몰랐죠. 근데 그래서 되게 오늘 일요일인데도 되게 일찍 잠이 깼고, 이거를 뜬금없이 포스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올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슬슬 등장하는데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제 글을 올렸는데, 1시간 뒤에 이제 발표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라고 봅니다. 폭주. 저번 이제 순방 기자회견을 마치고 그때 얼굴에 굉장히 짜증이 많았잖아요. 내가 인사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가겠다는데 왜 내가 말 안 듣고 반발해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여서 지지율 다 떨어지게 내가 보기 싫게 얘기해. 자기 본인의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지지율이 하락했던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보기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소탈하다고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지지율 하락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중첩이 돼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기 싫다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책적인 걸 수정해달라, 이런 의지가 담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갖고 있는 인사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런 것들을 적절하지 않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그냥 굉장히 감정적으로 선택하면서 뭐 자기가 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그러면서 뭐 당도 노력해야 되고, 갑자기 지지자들끼리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내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조털레유와 그 당내의 증오적인 발언들은 사실 이건 경쟁의 내용이 아니죠. 우리 경쟁해야 되는 거 정책적인 내용이나 어떤 가치적인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개혁적인 내용이나 그 개혁 대상이 뭐 어떤 경쟁 대상이 국민의힘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진보 정당들과의 그 내용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그거 보기 싫다고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 전쟁처럼 하면 안 됩니다. 경쟁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도 썼잖아요. 제가 저거 지금 라이브를 보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근데 하나 더는 지금 이제 그 인사가 끝나고 지금 사실 다른 인사들이 있었는데, 언급되는 다른 인사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사실 외부여가지고 그 자료가 없는데 이게 이걸 정리를 해놓는 게 있더라고요. 안찬식,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 수사 지휘했다. 그리고 한명숙, 뭐 이 사건은 뭐 대변인 역임했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울산 고래고기 사건 때 이제 울산지검장 뭐 이러고 뭐 드루킹 댓글 조작, 드루킹 특검 수사하고 이제 이걸 잘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동부지검장이라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뭐 이분인 거죠. 어디 갔냐? 예. 이분 사이인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사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검찰 개혁이 검찰청 폐지가 이제 목전에 아예 진짜 셔터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앞에 두고 있고,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수사권 어쩌고 이만큼 이러고 막 이만큼 이러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내가 진짜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재명 정부는 결코 이제 검찰 개혁을 하고 싶지 않다, 제가 너무 싫어하는 게 티가 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사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한찬식 민정수석은 직접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직접 해서 기소해가지고 유죄를 판결했기 때문에 이 정치 진영 안에서 절반 이상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이제 탄핵을 해서 무슨 뭐 연좌제냐가 아니라 그런 집안인 거예요.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인사를 갖다가 이제 사실 뭐 검찰청 폐지되면은 뭐 공소청이랑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주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을 이제 내정을 한 것, 특히나 바로 직전에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말들을 계속 누적적으로 한 것, 순방에서도 계속 이제 굉장히 부적절한 글로 이제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찬식 민정수석을 임명한 거는 인사폭주입니다. 폭주라고요. 나는 이 권력을 놓을 생각이 없어. 난 나한테 절대 필요한 도구야. 이거 뺏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겠어라는 취지의 저는 인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가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지지율이 중요하죠. 왜냐면